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첫 불빛이 켜집니다. 한지은은 작은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9살의 그녀에게 이 가게는 생계수단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은은 혼자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가게 안은 비좁지만 정돈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손맛 그대로의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이 골목을 떠날 수 없게 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공간이 그녀만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다녀오며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합니다. 밥상만큼은 정직해야 한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하던 말입니다. 지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해줄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지은아, 오늘도 나물 좀 사줄래? 네, 할머니. 어제 새로 만든 시금치나물이에요. 참기름 진짜 좋은 걸로 무쳤어요. 지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나이가 들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 골목에서, 이 가게에서 살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질 무렵 지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사촌 올케 오유라입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 큰 집에서 모임 있잖아. 올 거지? 네, 언니. 갈게요. 그래, 와라. 근데 좀 단정하게 입고 와. 맨날 그 앞치마 차림으로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전화가 끊어진 후 지은은 작은 한숨을 쉽니다. 유라는 늘 이런 식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지은의 처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항상 가난을 꼬집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언제 시집 갈래? 이렇게 골목에만 박혀 있으면 좋은 사람 어떻게 만나겠어? 그럴 때마다 지은은 웃어넘기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오후 3시 가게에 있던 낡은 에어컨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이 고장나다니 참 난감합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수리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고장나서 수리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기사님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1시간 후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가게 앞에 나타납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단단한 체격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리 신청하신 분이신가요? 네, 저예요. 에어컨이 갑자기 안 돌아가네요.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에어컨을 살펴봅니다. 지은은 그의 진중한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른 기사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입니다. 더 차분하고 더 정중합니다. 필터가 많이 막혀 있네요. 청소하고 부품 하나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작업하는 동안 지은은 차를 끓여내어 줍니다. 남자는 고맙다며 정중히 받아 마십니다. 그 모습에서 지은은 묘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해질녘 에어컨 수리가 끝납니다. 시원한 바람이 다시 나오자 지은은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죠? 서비스 요금은 4만 원입니다. 지은이 돈을 건네려 할 때 남자는 잠깐 망설입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3년째예요. 그럼 앞으로도 자주 뵙겠네요. 저 이 동네 담당이거든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호가 떠난 후 지은은 명함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하루가 왠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며 지은은 내일을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가게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만난 그 수리기사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새벽 시장에서 돌아와 가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는데 오전 10시쯤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작업복 대신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에어컨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며칠 지나면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점검해 드려야 하거든요. 민호는 정중하게 말하며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에어컨을 간단히 확인한 후 그는 냉장고 안의 반찬들에 시선을 멈춥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혹시 도시락용으로 포장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지은은 기분 좋게 대답합니다. 민호는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을 골라 포장을 부탁합니다. 돈을 내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실 이 근처에 자취방을 얻었거든요. 요리를 못해서 늘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반찬을 먹을 수 있겠네요. 이 근처에 사시게 됐다고요? 네. 담당 구역이 넓어져서요. 그날부터 민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게에 들립니다. 반찬을 사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인사만 하고 가기도 합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주거나 새벽 시장에서 돌아온 지은의 수레를 밀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운동 삼아서요. 민호의 미소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왜인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여름 저녁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던 지은을 민호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타세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비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죠. 차 안은 조용합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힘든 일 많으시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누구나 다 힘든 거 아닌가요? 그래도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어리신 것 같은데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듣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민호 씨는 어떠세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가족이라 민호는 잠깐 망설입니다. 복잡해요.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요. 그의 표정에 순간 그림자가 지납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지은에게 민호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허전하고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나타납니다. 오늘 일이 많았어요? 네, 좀 그랬네요. 민호는 피곤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은 씨 내일 시간 있으시면 함께 저녁 먹지 않을래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민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지은과 민호는 연인 사이가 됩니다. 민호는 변함없이 따뜻하고 성실합니다. 매일 가게에 들러 지은을 도우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하자. 어느 가을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민호가 갑자기 말합니다. 정말요? 응.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친척들의 반응이 염려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 큰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지은은 민호와의 결혼 소식을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사촌 올케 유라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지은아, 정말 그 에어컨 기사랑 결혼한다고? 네, 언니. 아이고, 답답해라. 에어컨 기사랑 결혼해봤자 넌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나. 좀 더 생각해봐.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집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흔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하자 유라는 더욱 흥분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돈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 못 가. 지은은 상처받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결정을 지킵니다. 민호를 믿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치러집니다. 민호의 가족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안쓰럽지만 묻지 않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민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며 지은을 아껴줍니다. 반찬 가게도 함께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의 시어머니 생신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유라는 고의로 민호에게 모욕적인 심부름을 시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차 좀 빼줄래? 주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줄 수 있어. 아이들이 보채네. 민호는 묵묵히 들어주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금은방에 들러 시어머니 선물을 고르는 자리에서 일이 터집니다. 직원이 민호를 보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손님, 이 제품들은 좀 비싸요. 이쪽 코너를 보시는 게. 순간 민호가 지갑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듭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블랙카드? 에어컨 수리기사가 블랙카드를?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민호를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보, 그 카드. 민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요? 나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야. 지은의 세계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태성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의 거짓말이죠? 아니야. 정말이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게 싫었어.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저를 속인 거예요? 지은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민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며칠간 지은과 민호는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배신감과 당황스러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민호는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지은아, 대화 좀 하자. 뭘 더 말하려고요? 내 마음은 진짜였어. 신분을 속인 건 미안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야. 믿어야 하나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를. 민호는 무릎을 꿇고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지은은 마음이 흔들리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두렵습니다. 그러던 중 유라의 아들 돌잔치가 열립니다. 지은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민호와 함께 참석합니다. 친척들은 민호의 정체를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합니다. 어떡해. 유라가 비명을 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고 누군가는 물을 가져오려 합니다. 그때 지은의 시어머니 말순이 앞으로 나섭니다. 비켜주세요. 말순은 침착하게 아이를 안고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등을 두드리고 배를 압박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떡이 튀어나오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쉽니다. 엄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순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토닥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돈도 지위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해낸 건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였습니다. 유라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지은을 무시하고 민호를 업신여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언니. 지은은 따뜻하게 유라를 안아줍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는 다시 한번 지은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위나 돈에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마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로를 믿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줍니다. 진정한 화해입니다. 1년 후 지은과 민호는 진정한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태성그룹의 일도 하면서 반찬 가게도 함께 운영합니다. 지은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호가 일어납니다.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지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있기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골목에서, 이 작은 가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유라가 먼저 박수를 칩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지은아,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말순 할머니도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은과 민호는 가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런 작은 가게에서 평생 사는 거? 괜찮아. 행복이 크기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 민호가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돈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너한테 배웠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두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골목길에 석양이 지고 작은 반찬 가게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유라는 이제 겸손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잔치 사건 이후로 그녀는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정말 철없었어요. 괜찮다. 유라야, 사람은 누구나 깨달아가며 성장하는 거야. 지은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돈과 지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분과 재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네요. 맞아. 진심은 숨길 수가 없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민호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달 후 지은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됩니다. 작은 생명이 그들의 사랑의 결실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까?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주자. 돈보다는 마음이, 지위보다는 인격이 중요한 세상을. 좋아요.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작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진심으로 만든 음식의 맛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민호의 회사 동료들도 종종 들러서 반찬을 사갑니다.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담갔거든요. 지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느 봄날 저녁 지은과 민호는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그럼요. 에어컨 고장 났을 때. 그때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강변을 걸어갑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민호가 지은의 이마에 키스합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줘서.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사랑은 이제 더 큰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작은 골목길의 반찬 가게에서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며